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큰 등락 없이 지루한 흐름 속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중국의 양회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중 양국의 마찰 점점 심해지고 있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최충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전략들 가득 탄탄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문자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매드팩터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5월 13일에 고가를 찍은 이후에 조금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권리락 이후에 좀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매드팩토 매수는 적정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한 번 더 뚫어주기 전에 매수는 굉장히 잘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 수익 실현하셨는지는 좀 궁금합니다만 일단 지금 자리에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움직인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수익 실현을 기계적으로는 지금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꼬리를 달고 하방으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4만 원, 뭐 저 자리까지 한 번 더 깨면은 제대로 한번 떨어져서 35,000원, 3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셔서 지금 기준선을 11선 지지선으로 딱 저 자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매수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보다는 일단 지금 자리 정도로 보시고 47,500원 정도로 짧게 잡아 드릴게요. 오늘 종가 구간인데 저 구간을 만약에 지지해 주지 못하고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청산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차트가 자리를 잡으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다시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도 좋고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일 수 있으나 주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주봉으로 봐도 다소 힘을 많이 잃었어요. 원래 이게 봉 옆에 일반적으로 종가 옆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나 물론 중간 자리 정도는 지켜줬지만 일단 종가 옆에서 시작하거나 종가 위쪽에서 이제 살짝 떠서 시작을 했다면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일단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5만 원짜리 정도를 회복을 해줘야 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단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고 추후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드팩토 첫 번째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47,500원 선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5일선 자리죠. 5만 원 선을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도 문자 종목입니다. 한화생명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35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근래에 한 달 정도 보유하신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오래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글쎄요. 주가가 좀 이렇게 좀 하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생명 관련해서는 제가 금융주, 생명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 증권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금융 관련주는 매수를 사실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제하고 다른 종목들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생명이나 이런 보험이나 증권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금융의 활성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가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괜찮으나 이 종목을 2년, 3년 동안 끌고 가겠다. 한화인데 1,000원짜리에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종목이 500원에 갈 수도 있고 1,000원짜리를 깨고 500원, 900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조금 빠르게 1,700원 구간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얘는 상승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상승을 한다 해도 매수 자리가 딱 공교롭게도 그 매물대 근처이기 때문에 저 자리를 뚫어주는지 여부가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1차적으로는 1,71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1,840원 구간까지 부딪히면 일단 비중 절반 이상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21선을 돌파를 해준다면 해봤자 근데 2,000원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는 것보다 다른 성장성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수가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건 기존에 투자를 했던 그런 방식들을 바꾸지 못하면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 관련주들 10년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절대 좀 투자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좀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피를 하시고 좀 피하시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생명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00원 선 뚫어주는지가 중요한데 1,710원 돌파해서 1,840원 구간에 도달하면 비중 절반 덜어내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탄력적으로 더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하는 전략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AD테크놀로지 문자로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시스템 반도체 업종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날 크게 또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역시 양봉을 켰습니다. 그런데 매수가와는 지금 한 300원 정도 괴리가 있어서 약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단을 돌파를 할 때는 한 번, 두 번, 첫 번째 뚫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W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합니다. 지금 차트도 만들어주고 있고 3만 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지금 접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주는 뭐 내일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길게는 내일 모레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일단 3만 원 정도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32,800원 구간, 그 다음에 저 자리를 돌파해주면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을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을 하시면서 저자를 돌파를 해주면 어느 자리에서 일단 한번 덜어내고 32,700원 구간에서 한번 덜어내시고 다시 눌리면 잡았다가 다시 천천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시기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자리에서 좀 들어가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을 3만 원짜리를 돌파해 주는지를 확인하시고 일단 저 자리 돌파해 준다면 일단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을 줬을 때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5일선을 이탈하면 수익 실현 대응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3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32,7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눌림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 15,500원에요. 네. 10%요. 15,500원에 10%요? 1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ICD 15,500원에 들어가셨고 10% 보유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 종목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 좀 돼서 이제 네. 물린 거 풀려고 올라오는데 17,000원 선만 가면 자꾸 내려와서 그냥 이제 그만 나와야 되나 좀 기다려봐야 되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기간이 네. 좀 오래돼가지고 네, 네. 네, 코로나 전부터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계속 17,000원 선에서 내려가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신 네. 지는 좀 되셨고 그동안 손실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일단 16,000 오늘 기준으로 16,85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꾸 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오니까 이제 좀 네. 청산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네. 바로 상담해 네.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매수를 그러면 언제쯤에 하신 거예요? 코로나 전쯤에 2월 늦게 달? 해가지고, 예, 중간에 이제 섞어서 네. 겨우 가격 맞춰놓고 이제 좀 이익을 보는데 계속 17,000원대에서 밀리니까 네. 그만 정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말 있잖아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 네, 지금 딱 그 예. 자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거나 손절 네. 대응을 하실 때는 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답답해서 판다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추세 이탈이 됐다. 뭐 네. 기업에 지금 악재가 터졌다. 뭐 그런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네. 지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팔고 나와서 일단 현금 확보를 하겠어. 라는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17,000원에서 자꾸 못 가니까 내가 답답해. 예, 예, 예. 이렇게 팔고 나오면 예. 일부러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왜 만드냐면 제가 여기 네. 검정색으로 여기 칠해 드릴게요. 네. 여기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지금 어떠세요? 이 자리. 무슨 매집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99.9%가 예. 손절에 대한 뭐 수익 손절에 대한 아니면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뭐 딱히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내가 답답해. 일주일 동안 계속 옆으로 가니까 그냥 답답해서 그냥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 내가 사면 떨어져.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쵸? 일단은 지금 자리에선 딱 봐도 그냥 매집하는 것 같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호가를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뭐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예. 만약에 지금 뭐 힘이 빠졌다거나 그럼 하단으로 흐르거나
얘가 네. 갈 거면 위로 갈 건데 이 그렇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서 옆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는 누가 일정 수치로 계속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좋아하셔야 돼요, 사실. 아, 왜요? 예. 물량을 얘네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 예. 여기 답답해서 빠져나온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 네. 뭐 가는 것 같지도 않고 18,000원 정도는 한번 띄워줄 것 같은데 19,000원도 네. 한번 가줄 것 같은데 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네.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는 뭐 단기 대응으로 이 종목을 좀 들어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하셨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지. 네. 추세가 이탈이 나올 때까지. 아, 예. 가져가다가 추세가 이탈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의 뭐 상승할 그런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나오셔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을 들어갔다 나오실 때는. 일단 네.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느긋하게 그냥 즐기세요. 그냥 네. 더 모아라. 아, 네,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네. 더 뭐 급하실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단 지지선은 121선인 16,550원짜리인데 네. 저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네네.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일단은 아, 뭐 예. 기본적으로는 18,000원도 보이고 네. 저 자리 돌파해준 다음에 19,000원도 한번 시도를 해줄 거예요. 네. 뭐 그 이상도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예. 한 2만 원까지도 한번 갈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예. 물론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네. 좀 보수적으로 18,000원, 19,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 네. 지금 자리에서는 121선 아까 16,550원 자리 네. 지지해주면 그냥 네. 끌고 가세요. 그냥 답답하시면 보지 마세요. 굳이 보실 네. 필요가 없어.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감사합니다. 느긋하게 즐기세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ICD 상담해 드렸습니다. 좀 답답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이 답답함이 확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ICD 같은 경우는 16,550원 선 지지를 해준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목표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집하는 구간 또 기간 조정을 겪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잘 한번 견디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삼성 SDI요. 삼성 SDI 네, 27만 7천 원에 35%예요. 27만 7천 원에 35%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 오래 안 되셨 것 같아요. 더 달. 네, 네. 네. 한 4월 중순쯤부터 약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확 튀어줬는데 지금 그래도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는 적정 자리에서 굉장히 잘 들어가셨어요. 네. 매수 언제쯤에 하신 거예요? 24만 원대 들어가서 조금 매도를 했고요. 네. 27만 7,500원인가 이거를 한 3, 4년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샀는데요. 그 안에 그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장기 보유를 하려고 매도를 안 했어요.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주수를 계속 좀 늘려가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 일단은 네, 예.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예. 그 아침에 혹시 장 참여를 하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참여를 합니다. 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은 어차피 매일 체킹을 하잖아요. 예. 뭐 일하신다면은 그냥 묵혀두세요.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HTS를 보실 수 있으시면 상승하는 자리에서 눌림 자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팔고서는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해서 가면은 훨씬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매도를 분할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그냥 한 3년 가지고 가고 싶은데.
3년을 끌고 갔다가 만약에 얘가 이 자리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쵸? 이제 그 매수를 해야죠. 추가 매수를. 아깝잖아요. 글쎄요. 네. 말씀 주시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중요치 않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얘가 상단에 살짝 떠 있는데 35만 원에 갔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방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 얘가 10만 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우시지 않겠으면은 가져가셔도 제가 말리진 않겠어요. 다만 그런 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고 매일매일 또 시장을 참여하신다면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그러니까 주식은 복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감으로써 수익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복리 관점에서 이해하셔서 좀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30만 원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에 33만 8천 원, 34만 원 정도로 보시고 일단 저 자리 목표가로 삼으시되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11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옆으로 얘가 또 흘러갈 건데 흘러가다가 또 한번 빠졌다가 갈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 매도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2, 3년 정도 묵혀갈 주식은 사실 삼성 SDI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맞아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셔야지 뭐 삼성이니까 2, 3년 동안 끄떡없겠지 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삼성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최근에 거의 다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왔죠. 최근 뭐 10년 동안 그 전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많이 상승을 해왔어요. 이게 2년, 3년 동안 또 올라간다? 라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2년, 3년을 보실 종목이라면 상승폭 자체가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을 보시고 종목을 고르셔야지 얘가 100%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그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믿고 지금 장기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 배터리는 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경쟁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죠. 글로벌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얘네가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간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뭐 시설 설비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에 있어서는 여기저기서 지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에서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해요, 사실. 그러면 34만 원 정도 분할 매수하고 매도하고 조금 내려오면은 28, 9만 원대, 30만 원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다시 잡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는 저도 괜찮아요. 다만 얘를 그냥 묵혀두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밑에 오면 더 잡고 3, 4년 동안 끌고 가겠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잖아요. 근데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일단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3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저 자리 돌파해주면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35만 원도 도전을 할 거고 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할 거고 계속적으로 시도는 해줄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대응을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와 매도 반복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내자 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만 7,500원이요. 21만 7,500원에 매수하셨고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네, 20%요. 20%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20만 원 미만한테 떨어지도록 기다리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조금 매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그저께인가 이렇게 그제나 어제? 어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럼 지난 금요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가셨다고 하셨고 오늘은 출발하면서 갭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이라기보다는 뭐 중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달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되고 7월까지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6, 7월이요? 네, 6월, 7월이요? 네, 6월, 7월 정도.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6월, 7월 정도가 되면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여러 방면에서 좀 열어두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 말씀하셨는데 20만 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예요, 사실. 네. 예전에요, 16, 7, 8만 원에서 계속 샀다가 네. 20만 원 넘어가면 팔고 여러 번 했는데요. 네네. 이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러한 좀 예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저 자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추가매수 하려고 안 그래도 또 이제 산지가 그저께 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추가매수 해도 되는지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20% 있으신데 지금 자리보다는 만약에 사신다면은 그냥 천천히 모아가세요. 좀 시간을 두고 한 달 정도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오늘 달 한 주 정도요? 네, 그냥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내가 모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게 잡으시고 지금 자리에서 뭐 5%, 10% 담아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씩 네. 조금씩 매수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어차피 이런 자리 또 기어가는 자리를 또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그 20만 원 미면 때 떨어지긴 어렵네,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보기에도 하도 20만 원대 오래 가니까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계속 지지를 받고 힘이 굉장히 강하게 위치하는 그 라인이 21만 7천 원짜리거든요. 저 자리 정도를 기준선으로 삼으시고 뭐 20만 원까지 한번 내려와 주면 정말 땡큐고. 예. 근데 21만 7,500원 정도 기준선으로 보시고 저 자리 가까이 조금씩 한번 모아보세요. 다만 지금 비중도 그 정도 선에 오면 조금 또 매수해놓고 또 올라가면 기다렸다 그 정도 선 오면 조금 더 하고 이래라 소리죠. 네네. 근데 지금 비중이 20%나 좀 실려 있잖아요. 다소 네, 예, 적지는 않은데 애매하게 많은 비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10%만 더 담으려고요. 네. 한 10%만 더 담으려고요. 그러니까 10%를 좀 시간을 두고 나눠서 여러 번 네. 그렇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도 셀트리온 막 보니면 뭐 TV에는 난리인데 그 말 나오는 것만큼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그래서 호재 혹시라도 또 기다리면 될래나 싶어서 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호재에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이 더 좋은 거예요. 누군가 상승을 주지 않고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물량을 빼내고 모아간다는 그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면 안 올라가서 아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걱정이 같으니까 돼가지고 일부러 안 샀어요. 올리는 거예요. 일단 걱정은 지금은 안 해도 되네, 그죠? 네, 좀 여유롭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음봉이 뜬 거는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오늘 똑같이 움직였어요. 예. 아시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시간을 두고 매수를 조금씩 더 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막 하겠습니다. 6, 7월 달까지라도 간다고 하면은 보통 이게 목표가가 어느 정도 갈까요? 7월이요?
예, 6, 7월에 가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23만 원 정도 말씀드린 게 맞고 일단은 목표가는 너무 높게 책정해 드리는 것보다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도 보여요. 일단 25만 원 6, 정도로 7월 말씀을 달까지요? 드릴게요. 네? 6월, 7월까지 25만 원 보여요? 네, 저 정도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면 수익 실현 대응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잡고 예전에 요만큼 하셨던 떼오면 또 것처럼 다시 잡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상담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대하 TI를 네, 6,7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 네. 요즘 그 모멘텀이 죽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추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들을 쳐야 될지 간단 명료하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대하TI 들고 계시고 6,770원에 매수하셨고 20% 들고 계십니다. 자, 일단 남북 경협주로 철도 관련주인데 지금 좀 하락세를 걷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여쭤보셨는데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잘 대하TI, 네네. 일단 대하TI 물어보셨는데 중기적인 관점이세요? 단기적인 관점이세요? 저희는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요즘 그 모멘텀이 많이 죽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추매를 더 해볼까 아니면 손을 쳐야 오른 건지. 네,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런 주들은 기업들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예. 만약에 저자 조금 안타까운 게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차트를 이탈을 했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예. 일단은 지금 자리는 사실상 예. 전략이 틀어졌고 왜냐면은 뭐 철도 관련해서 물론 예. 그런 이슈가 있지만 남북 경협과 관련된 주들은 굉장히 좀 오래 보셔야 되죠, 사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고 사실상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다만 이제 지금 살짝 기로에 서 있어요. 얘가 떨어질 대로 어느 정도는 떨어졌는데 얘가 하단까지 완전하게 5,000원까지 찍을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줄지 예, 지금 딱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내일 장 정도에 어느 정도 뭔가 좀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준다면 차트를 근데 또 한번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라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은 줄 거예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 대응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5,800원 선이 네. 어떤 기점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딱 기점인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정리를 예. 그냥 딱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예. 빠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6,000원을 회복을 해준다. 라면은 얘가 한번 찍고 옆으로 흘렀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얘가 그냥 밑으로 흘러버려요. 예, 빠지면은 일단 5,000원짜리 지지 받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기어갔다가 예, 예. 옆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예, 밑으로 딱 두 가지예요. 네. 예, 예. 일단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5,800원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여기 봉에서 한 중간부 정도가 5,800원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지선 좀 심리선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예, 일단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정말 단기적이었다라고 하시면 비중이 지금 20%나 실려 있잖아요. 예, 5,800원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고 예. 나머지 다시 나중에 흐름이 잡혀갈 때 예. 어쨌든 뭐 5,000원짜리에서 5,300원짜리 사이에서 모아 가시거나 예. 아니면 6,000원짜리 회복해 주는 거 보고 한 일주 정도 상승 행보를 좀 이어가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거나 일단 전략은 두 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기준선은 5,8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 이탈을 하면 일단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이자. 다 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더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밑에서 하단에서 잡고 좀 올라와서 수익권에서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아TI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5,8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솔리드 신청해 주셨고요. 6,04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2%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솔리드 이 종목 반등해 주나 싶더니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솔리드 자체는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그 자리가 박스권 그러니까 기준선 정도가 되시는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뭐 대응을 아직 하시지 않으셨으면 5,000원 자리를 좀 지지받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5,000원 자리를 지지받고 물론 이 자리를 한번 이탈을 하긴 했지만 5,000원 자리를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5,000원 자리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 바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5,500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좀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좀 끌고 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7,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될 뿐이에요. 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5,000원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5,500원 정도 살아서 돌아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리드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개장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2% 넘게, 다우는 지금 3%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6%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모데르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대감에 쏠리면서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 그렇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는 기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계를 좀 지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저는 예전에 이제 생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좀 똑똑하고 지능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감성적이고 하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란 존재는 굉장히 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자신의 한계를 지정하는 동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몰아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이 시장에서 내가 무언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계속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도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제가 박스권이든 아니면 지수가 상단에 부딪혀서 그렇다는 거는 더 이상 상승할 기존의 이제 산업군들로는 더 이상 상승을 더 이끌어갈 그럴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순환매를 바라보신다면 사실상 대장을 가리는 그러한 섹터군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관련주 대장 종목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불안정한 시장,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좋은 투자법이다.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물론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내가 무언가 해도 내가 뭔가 사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정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릴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하락장 그리고 불안정한 시장 자체 계속적으로 횡보를 이어가는 이러한 장세에서는 심리를 좀 급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아까 종목 진단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횡보하는 이 모습이 나오면은 사람 심리가 굉장히 뭔가 답답해요.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수익권임에도 내가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그냥 다소 안정이 될 때까지 현금 확보 혹시 모를 상황에서는 일단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무릎쯤에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종목을 선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산업군들이 뭐 어떤 4차 산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북경협주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주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도 매일매일 바뀌고 섹터도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물론 섹터군들이 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빛을 발하는 그 시점이 기간이 올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종목을 선별하고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는 추후 시장에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만 잘 맞으면 큰 돈을 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물론 예측만 잘 맞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비중이 많이 실르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이 잘 맞을 경우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는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가 이제 그 부분이 좀 간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예측을 맞았을 때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머릿속에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내가 전략이 없게 되고 큰 돈을 오히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로또나 뭐 일반적인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분석을 잘하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번다. 내가 오늘 뭐 아파트를 사겠어.
자동차를 사겠어. 이런 게 아니라면 천천히 복리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물타기를 한다.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딱 계산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는 다소 좀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하락이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락이 발생했다는 건 뭐 일반적인 단기 하락, 그냥 물량을 빼내는 자리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뭐 기업의 악재가 터져서 하락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내 느낌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소 계산을 해서 이 자리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락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등이 아니면 이상한 자리이다 라고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야지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여기 만든 함정에 좀 빠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가가 쌀 때 매수 시점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점일 수 있으나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바닥에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소 그냥 안정적인, 제가 시장의 흐름, 뭐 섹터군들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듯이 바닥권에서 굳이 잡아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회비용 면을 우리는 항상 고려하잖아요. 저는 더더욱 고려를 하거든요. 전 매수 자리, 정확한 그 시점 자리가 아니면 들어서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기회비용, 내가 돈을 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점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상승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고 수익도 엄청나게 벌어 가실 수 있거든요. 일단 너무 싸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지 말자, 그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냥 일예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단기로 들어가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부터 중장기적으로 난 투자를 하겠어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중에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뭐 하락하다가 이제 물리니까 나는 장기 투자 원래 하려고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번다? 대형주는 안전하다. 대형주니까 장기 투자하면 올라가겠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잘 한번 이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99의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말합니다. 그럼 99의 투자자들이 다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대형주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 보셨나요? 네, 거의 다 손실이 끼치게 됩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끌고 가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의 실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최충성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저희 또 1시간 동안 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